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레인저사의 R530이라는 차량입니다. R530 모델은 크기에 있어서는 국내 스타리아 차량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팝업 루프가 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팝업 루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일반 차량처럼 이용하실 수 있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것도 문제없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팝업 루프를 올리고 또 캠핑용 차량으로도 전혀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는 차량이라서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타리아 사이즈의 팝업 루프가 있는 타입의 차량은 국내 제작사에서도 많이 제작하고 있고,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직접 이런 타입의 차량을 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교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530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도 있고, 또 국내 차량들 대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R530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530의 제작사는 프랑스 회사고요. 영상 초반에 제가 레인저라고 발음을 했지만 프랑스어로는 롱주 Range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던데, 정확한 발음은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독일식으로 읽어버리면 란드거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레인저라고 많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레인저라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회사고요. 프랑스에서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하고 있는 회사고, 부품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만든다고 할 정도로 본인들의 퀄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인저가 어떻게 차량을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530의 예상 가격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제가 예상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이 차량은 인증 대기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증이 끝나게 되면 구매가 가능하실 텐데, 그때 예상 가격이 1억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인증 이후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플랜 BRB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R530 같은 경우에는 유럽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빠진 가격이 현재 1억 500만 원입니다. 국내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출시한 스타리아 캠핑카의 풀옵션 가격이 8,160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R530의 1억 500만 원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상당히 비싸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 차량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다른 차량이 갖지 못한 특별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입니다. 국내 스타리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립된 화장실이나 샤워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R530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530의 가격을 얘기하면서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품의 가격이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월등히 비싸더라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차량 중에서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들의 최상위 모델 대비해서 내부의 사양이나 여러가지 안전에 있어서 분명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꼭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이유는 다른 차량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외관에서 드러나는 남성적인 모습이라든지 그 차량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터홈이란 개념 자체가 뒤에 홈이 붙기 때문에 집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작은 차량에서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차량이 아니고서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의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이 있지만 큰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쓸 수 없고 또 지하 주차장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차량이 매력 있는 차량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굳이 고정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이 필요 없고 일상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내 스타리아 차량도 있고 다른 모터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실 것 같고, 그런 차량들의 분명히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상세 재원에 관해서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재원은 분명히 국내 스타리아 차량과 많이 비교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길이는 R530이 좀 더 긴 편이고 폭은 스타리아가 좀 더 넓고 높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높이는 2.09m인데요 국내에서 낮은 지하주차장의 높이 자체가 2.1m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엔진과 관련해서는 이 차량은 2.0 디젤 엔진인데 스타리아의 2.2 디젤과 비교했을 때 스타리아 차량이 좀 더 마력이나 토크 면에서 좀 더 높은 편이고,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 스타리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H트랙, 사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차량은 전륜구동인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리아 차량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행과 안전 관련 사양 관련해서도 R530 차량도 정말 좋은 수준의 주행과 안전 관련 사양들이 있지만, 스타리아 차량의 풀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내 스타리아 차량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영상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독립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 이 공간이 정말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인데요, 트루마 콤비 D4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국내 스타리아 차량에 적용되는 무시동 히터도 정말 좋은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무시동 히터는 바닥 난방이나 이런 것이 같이 됐을 때 좀 더 매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공기만 데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시동 히터는 특유의 연료 펌프 소음이라든지 이런 소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게 작동되는 트루마 콤비 디젤 제품 같은 경우에 무시동 히터 대비해서 좀 더 강점을 가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위블이 되는 시트가 돼 있어서 거실 공간도 적용이 되고 2열 시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이 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화장실 및 샤워실, 주방 공간도 차량 대비해서 분명히 매력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리뷰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리아 차량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비교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의 그릴 자체가 상당히 멋있는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릴은 순정 그릴은 아닙니다. 이 차량은 플랜 B 사장님께서 직접 타시려고 생각하셨던 차량이라서 별도로 그릴을 구매해서 장착하신 상태인데요, 수입되게 된다면 순정 그릴 상태로 출고가 되게 되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안개등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 센서들도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수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동승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수석이 좀 더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조수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부분 쪽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상단에 있는 루프탑 텐트 쪽인데요, 루프탑 텐트의 이 부위를 살펴봤을 때 이 바닥에서 위쪽 상단까지의 높이가 어느 정도 띄어져 있는지를 한번 재봤는데 35cm 정도 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쪽 공간을 띄워두게 되면 앞쪽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일반 모터홈들처럼 일반 미러, 광각 미러 있어서 가까이 있는 차량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많은 모터홈들이 수동으로 이걸 접어야 되는데 반해서 이 차량은 자동으로 접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올라가기 위한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4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입니다. 휠과 타이어는 앞뒤쪽 모두 동일하고요, 16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215에 65의 R16C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 살펴볼 부분은 현재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바닥까지 높이가 53cm 정도 돼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좀 높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발판 같은 것들을 놓고 사용하시던지 별도 사이드 스텝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의 차량을 제가 리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 차량에는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국내 차량들도 모기장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모기장 없다는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툴레사에 2.5m 어닝이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전 인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차량의 전기 시스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터리는 없고요,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 등은 옵션으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차량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 풀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300A,
나오고 다른 회사들을 보니까 600A까지도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걸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만 배터리를 장착하시는 부분은 추후 옵션으로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들만 고려하신다면 장착하시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상단에는 브레이크 등 들어가 있고요. 현재 살펴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후진하실 때 뒤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진 시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센서가 4개가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서도 센서가 있었는데요. 이런 센서들이 후진 시에 앞쪽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그래픽으로 뒤에 사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후방 카메라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는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한 것도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뒤쪽 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뒤쪽으로 고정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주방 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들 하나씩 보여드리면 주방 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에 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당겨서 열 수 있는 레버로 마련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서 보면 안쪽에 가스통을 위한 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큰 10kg의 가스통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레인저사의 홈페이지를 봤을 때 2.7kg 용량의 가스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맞는 가스통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통 수납함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잘 고려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스통 공간이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서 매력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난방이 트루마 콤비 디젤로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스는 주방 공간에서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작은 차체에서 주방을 쓸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스통 용량이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통 공간 위쪽으로 보면 트루마 콤비 D4에 컨트롤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12V 시가잭 단자, USB 단자, 220V 단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나의 스위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단자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단자들이 이 부분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주방에서 가전기기들 사용하실 때도 좋겠지만 이 뒤쪽 공간에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앉아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또 전자기기들 연결해서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위치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어떤 리뷰를 봐도 이 스위치 용도를 얘기를 해주질 않아서 와서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아직까지 용도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뒤쪽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안쪽에 세면대 있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 세면대 호스가 이 밖에까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샤워기처럼도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살펴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뭔가 씻으시거나 몸을 씻고 들어가실 때 굳이 차에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샤워기를 빼서 쓰실 수 있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화장실에 한번 앉아봤을 때의 공간은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앉게 되면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공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샤워를 하게 된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보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제 얼굴이 지금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위쪽 팝업 텐트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이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도 성인 남성이 아주 편하게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샤워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옆쪽의 문 자체가 높이가 머리 공간까지 커버를 해주진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앉아서 샤워를 할 것 같고 앉아서 샤워를 한다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필요시에만 일어서서 쓰신다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템버도어로 마련이 돼 있어서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도 좋게 마련이 돼 있고 물튀김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세트 토일렛 같은 경우에는 데포드사의 18L 용량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을 보실 때는 좀 넓은 공간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변을 보시면 좀 더 편하시고 샤워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90도로 틀어주시면 이쪽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세면대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 수전 역시 깔끔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길게 빼낼 수 있는 타입이라서 샤워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줄기 타입도 여기서 눌러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공간 뒤쪽으로는 거울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R530은 작은 차체에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욕실 용품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도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열어보시면 꽤 큰 크기의 수납 공간이라서 이 부분에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밖으로는 이렇게 WC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데포드사의 카세트 토일렛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쪽에는 청수주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이물질 같은 거 주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은 70리터, 오수통 용량은 30리터, 카세트 토일렛 용량은 18리터 용량입니다. 국내 스타리아 차량들도 대부분 비슷한 사이즈의 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수주 입구 옆쪽으로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트루마 콤비 D4의 흡배기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아웃밴 550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흡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트루마 콤비 중에 디젤 모델들의 흡배기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부분에서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은 트루마 콤비 D4라는 제품이고요. 연료는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름이 D4에서 볼 수 있듯이 4kW의 난방 용량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4kW의 용량이라면 이 차량의 충분한 난방 용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의 히터 토출구는 4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거실 공간에 2개, 그리고 주방 공간 쪽에 하나, 그리고 화장실 공간 쪽에 하나에서 총 4개의 토출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데워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위에 있는 팝업 텐트 쪽으로 있는 토출구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연료주 입구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넣으실 수 없고요, 이렇게 여셔서 이 부분을 열어준 다음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물질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또 요소수 주입구도 있는 것 보시면 디젤 차량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R530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분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테이블 사이즈 자체도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거실 공간 쪽에 에서 시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모든 시트가 직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죽 시트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처럼 느껴지고요. 국내 스타리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가 많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차량에서는 정말 작은 디테일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실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 상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량 벽면 쪽에 보시면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위쪽부터 체결하셔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거실 공간은 위에 침실 공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상당히 답답한데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 주시게 되면 천장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꺾이는 부분 위치로 했을 때 178 정도 나와서 성인 남성이 섰을 때도 크게 머리가 닿지 않고 뒤쪽으로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높여놓고 생활하실 때는 충분히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공간을 살펴보면 뒷자리에 이렇게 3점식 벨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아이소픽스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 허벅지 거의 끝까지 받쳐주고 있고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편안한 시트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열 쪽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모터홈에서 많이 적용되는 유럽식 창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는 열 수 없는 방식인데 이런 창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도 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 모기장이나 쉐이드 같은 것이 없어서 열어놓고 사용할 때 벌레 안 들어오게 하거나 밤에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닫아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쪽으로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바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조명입니다. 등은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누르시면 절반의 등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전체 등,
한 번 더 누르시면 등이 전체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벽면 쪽으로는 이렇게 12V 시가잭 단자, USB 단자, 220V 단자 돼 있어서 이 공간에 테이블 놓고 쓰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트루바 콤비 D4에 토출구 2개가 거실 쪽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트루바 콤비 D4에 토출구가 여기 2개가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이 공간에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고, 이 공간이 침실로 변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무실 때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530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실 쪽 히터 토출구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작은 짐들 또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창문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틈새에 마련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면 거의 다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아래쪽에 있는 이 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레일은 나중에 보여드릴 2열 시트 변환 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일로도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4개의 고리가 있는데, 고리들을 4개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빠지지 않게 되고요, 이런 고리들을 하나 더 이쪽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이 양쪽 고리에 끈을 연결해서 이동하는 중에 가운데 캠핑짐들을 놓고 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레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2열 시트 침대 변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변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차량은 국내 스타리아 차량들과는 좀 다르게 레이아웃 자체가 침대 옆으로 주방이 있다거나 별도 수납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옆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침대 변환 뿐만 아니라 또 등받이를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도 되는 것이 이 차량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것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듯이 여기에 분명한 또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트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서 이동하시는데 힘이 들고요, 국내 스타리아 차량 중에 이번에 현대에서 나온 차량을 보니까 시트 변환 자체를 전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침대 변환을 위해서는 먼저 앞쪽의 시트들을 앞으로 바라보게 해서 앞쪽으로 당겨 주셔야 되고요, 이 2열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 주셔야 되는데, 당기실 때는 이 밑에 있는 레버들을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트가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시트가 앞으로 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2열 시트 뒤쪽에 있는 이 판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다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뒤쪽으로 밀어놓고 난 이후에는 이 앞쪽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앞쪽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펼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 이 뒤쪽 등받이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침대 변환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한 이후에 누워 보겠습니다. 이쪽이 냉장고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야 될 것 같고요, 성인 남성이 누웠을 때 길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요, 날씬한 성인 2분은 충분히 누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른 1명에 아이 1명 정도 누우면 좋을 사이즈인 것 같은데, 전체 길이는 187cm 정도 되고 폭이 1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슈퍼 싱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히 일치할 것 같고, 국내 스타리아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들보다는 약간 더 넓은 사이즈의 침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시트를 원위치 시켜 주신 이후에 이렇게 앞쪽으로 슬라이딩 해주시고 등받이를 다시 세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트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침대 변환할 때처럼 이 부분을 확장을 시켜주고 이 등받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아서 쉬실 수 있는 모습으로도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컴팩트한 차량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차 전체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는 않고요, 여기에 있는 덮개를 열어보면 2구 가스버너와 수전 마련되어 있는데, 이 2개 모두 이렇게 덮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판 공간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리 공간에는 옆에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상판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2개를 함께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별도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전 자체는 이렇게 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싱크대 크기도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 옆쪽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작지만 마련되어 있어서 양념통 같은 거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커틀러리 정리할 수 있는 함도 같이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는 템버도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는데 3단 수납함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 있어서 큰 짐들도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도 이렇게 수납함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기 관련된 단자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함으로 쓰시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방에 2열 시트 뒤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41리터 용량의 DC 냉장고고, 위쪽에는 작지만 이렇게 냉동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냉장고입니다. 네, 이제 상단 팝업 루프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제공되는 사다리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사다리를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 사다리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단을 낮춰서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팝업 루프에 올라와 봤습니다. 팝업 루프의 침대 크기 자체는 거의 2m 가까이 되고, 폭이 아래쪽보다 약간 더 넓어서 1160 정도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나무 갈비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트리스 두께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누웠을 때 아주 편안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높이 자체가 계속 낮아지는 타입이라서 정확한 수치를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앞쪽은 좀 높은 반면에 뒤쪽으로는 낮기 때문에 머리를 이 뒤쪽 방향으로 두고 주무시면 그리 불편하지 않게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팝업 루프 쪽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단열이 잘 되는 소재로 되어 있어야 이곳에서 주무실 때 덥거나 춥지 않게 주무실 수 있는데,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아예 단열재 마감하는 곳도 있는데 현재 단열 마감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단열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잘 해놨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위쪽을 위한 난방이나 냉방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춥지 않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이 차량의 냉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에어컨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위쪽까지 냉기가 올라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 가능한지 문의를 드렸었는데, 차량 내부에 이렇게 설치할 만한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어컨 별도 설치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 무시동 에어컨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들은 설치가 좀 힘드시다는 거,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업 루프 양쪽으로는 이렇게 열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이렇게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별도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공기가 잘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전체 개방은 되지 않는 타입이고 메쉬 처리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팝업 루프에서 높은 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또 하나의 창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보면 지금 혼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져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흔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이 투명한 비닐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은 열 수 있는 타입이 아니고요, 바깥 풍경을 보시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루프 쪽에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독서등이 있어서 눌러서 켜고 끄게 되어 있는데, 이 조명으로 상단 밝혀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은 양쪽에 모두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운전석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앞쪽에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의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레버는 시트 전체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뒤쪽에 있는 다이얼은 등받이 각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잡고 당겨주시면 앞뒤로 움직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도 움직이실 수 있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실 수 있어서 본인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키 176인 저한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높이기 때문에 키가 엄청 크신 분들은 한번 앉아 보셔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을 보여드리면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들, 그리고 음량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선택 관련된 버튼, 통화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계기판 보여드리면 좌측으로 RPM 게이지 있고요, 우측으로 속도 게이지, 그리고 가운데 트립 관련된 정보 나와 있고 오일 온도 게이지랑 연료 게이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레버 있고 윈도우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옆쪽으로 조명 관련 버튼이 있는데요,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어서 운행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큰 사이즈의
홀더가 있어서 페트병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으로는 12V C가잭 단자, USB 단자까지 있어서 차량에 필요한 기기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컨트롤부 별도로 나누진 않고 운전석 쪽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운전석 상단에 이렇게 컨트롤부가 있는데 전체 전원 버튼이고요. 그리고 차량 쪽에 배터리 관련된 버튼, 그리고 뒤쪽 캐빈 부분 쪽 배터리, 청수통 게이지, 워터펌프, 그리고 등 관련된 버튼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운데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나 미디어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AM, FM, 그리고 블루투스까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 관련된 것들, 모바일 앱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팅 관련된 것들도 여기 사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볼륨 관련된 다이얼, 그리고 재생 관련된 것들, 라디오 튜닝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조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요. 수동 방식이라서 전원 켜시고 원하시는 풍량으로 맞춰주시고 온도도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비상등 버튼도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V C가잭 단자 여기 돼 있고 USB 단자도 있고요. 여기 주차 센서 관련된 것들, 주행 모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주행 관련된 버튼이 있고요. 오토 스타트 앤 스탑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인저와 로상공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가 작아서 상당히 빨리 찍을 수 있을 줄 알고 여유를 부렸더니 지금 해가 거의 질 때가 다 됐는데요. 디테일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초반에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다른 차량들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고정 화장실과 그리고 샤워실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디테일하게 잘 설계되어 있고 레이아웃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차량의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높은 가격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차량이 가진 매력 자체가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지 않나 합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